안녕하세요. 김영홈입니다. 지난 시간에 1표 2서의 내용이 신화구방의 국가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화구방의 국가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민심서에 나온 국가론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목민심서는 부인부터 시작해서 해관까지 1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론에 해당되는 것은 이호, 예, 병, 형, 공, 그러니까 조선왕조 국가의 내각 시스템에 해당되는 행정 조직이 군 단위에서 이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것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근데 그 이외에 뭐가 있냐면 율기, 봉공, 애민, 그리고 진황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애민 쪽에서는 오늘날식으로 말하면은 노인을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말하자면 어려움에 당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러고 진황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난 구제죠. 그러니까 이것을 관통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산정약용은 경서유표에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의 역사적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웠던 이 고구려 진대법이 바로 그 표현이었죠. 고구려 진대법은 흉년이 들면은 농민들에게 식량을 지급해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가 농민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었죠. 이것이 기원 후 194년에 나온 정책이었는데요. 그 진율 정책보다도 근본적인 것이 농민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겠죠. 그것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권농정책이었습니다. 이 권농정책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왕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국시대부터 이미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고려시대에는 장상평창으로 이것이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은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했지만, 이러한 제도가 흐지부지 되면은 국가는 위기에 처한다는 것을 고려시대 역사는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에 절반 이상의 농민들이 여기에 의지해서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로 효과가 컸었는데요. 16세기에는 사림이 등장하면서 국가 공권력이 약화되는 것과 함께 황곡제도가 문란해져서 폐단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양란 이후에 다시 상평청과 진율청을 상설을 운영하면서 18세기 영조 정조대에는 환곡이 1000만석에 도달하는 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곡 1000만석은 아직 관련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한데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국가가 직접 생산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황곡은 농민을 재생산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기능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산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 황곡제도의 폐단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면서도 경서유표에서는 그것을 개혁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사명을 다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산정약용은 경서유표에서 황국제도의 개혁론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당시의 경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개혁론을 또 전개하였습니다. 그것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토지제도 개혁론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의 토지제도 개혁론은 궁극적으로는 여전론을 지향했습니다. 여전론이란 이게 마을 단위로 농민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공동으로 노동력에 따라서 분배하는 그런 집단 농장 제도죠. 그런데 그 여전론을 당시에 사적 토지 소유 제도를 부정하고 갑자기 시행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정전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정전론은 동양의 아주 오래된 그 토지의 공동 소유 방식이죠. 우물정자로 땅을 구획하면 땅이 9개로 구획이 되는데 거기에 8가구를 배치해가지고 각자 자기 땅을 경작을 하고 가운데 한 군데는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이 국가의 세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우선 정전제를 시행을 해서 궁극적으로 여전제로 가고 싶어 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전론을 보고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집단 농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산 정약용은 사적 토지 소유는 부정하려고 했지만 시장 경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전론을 통해서 이 농업 경영을 하는 것은 상업적 농업을 포함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시장 경제를 전제해서 운영할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있는 사회주의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은 환곡제도 개혁론과 함께 사적 토지 소유를 균등화해서 이 생산력을 제고시키는 근본적인 말하자면 개혁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산의 그 복지국가론의 획기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산이 이 1표 2서에서 전개한 국가론이 오늘날의 근대 국가론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복지국가론과 서로 상응하는 측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